네, 금요일장에 대한 마감 전략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준 팀장,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금요일장은 마감으로 가면서 주말을 앞둔 경계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현재 2%까지의 낙폭을 키우고 코스피 시장은 1.147%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 지금 8원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코스피 시장 기관이 4,500억 원까지 매도 규모를 확대하면서 시장을 좀 옥죄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스닥 시장 개인이 투매보다는 오히려 1,200억 원 매수세를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받아내주고 있긴 하지만 이런 수급 불안과 더불어서 2% 낙폭을 키우고 있는 부진한 시장인데요. 오늘 종목들 안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업앤다운 종목들, 특히나 소독제 관련주와 교육 관련주들이 강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화장품 관련주들도 코로나19 관련주와 또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맥스 진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와 함께 오늘 그동안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관련주를 필두로 해서 종목들 하나하나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가운데 오늘 손소독제 관련주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이 계약 연기 이슈가 나오면서 아이스크림 에듀 상한가를 찍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스크가 죽고 지금 소독제와 교육주 쪽으로 좀 수급이 옮겨가는 양상이었는데 강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관련주 테마를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뭐 순환매라고도 얘기는 하시지만은 솔직히 이건 순환매라기보다도 그냥 그 코로나 관련주로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전에 테마라고 한다면은 우선 급등 이후에 또 다시 급락 나오는 상황 보여주었는데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지금 지겨우실 수가 있으세요. 계속해서 지금 나와주는 상태에서 뭐 마스크 관련주는 불과 한 달 사이에 3-4배 가까이 지금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주말에 또 이런 추가적인 최근 며칠 동안의 확진자 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다음 주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주들의 급등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이 코로나 발병 이후에 그전에는 단순 이제 예방과 어떤 치료 목적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줬다 한다면은 지금 이제는 휴원이나 여러 가지 그 정부의 대책이 나와주면서 뭐 교육 관련주나 또 온라인 동영상 업체들까지도 지금 같이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대구에서 시작됐다가 지금 이제 뭐 광주까지도 얘기 나온 상황에서 이 전국적으로 휴원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이나 관련주들의 어떤 그 수요는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학원이나 또 그리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온라인 쪽으로의 교육을 대체하면서 이런 수요와 어떤 계약 부분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다음 주까지도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들의 힘을 또 손소독제 관련주들이 이어받았는데 지금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알코올 대체제로 이제 다른 쪽에 대한 대체제가 또 부각이 되면서 오늘 오름세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고 알코올 같은 경우에도 손소독제가 이제 매출로 잡힐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럼 매출이 나오는 마스크와 비슷하게 손소독제 관련주들도 더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뭐 에탄올 자체가 원래 지난달부터 풍기 현상이었어요. 네.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지금 에탄올을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에탄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가를 좀 뒤늦게 힘을 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MH 에탄올도 그렇지만은 이 관련주들의 역시 네. 대체제로 하면서 상승 여력은 계속 갖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MH 에탄올도 뭐 그렇지만은 뭐 에탄올에 대한 어떤 성분보다도 또 완성품에 대한 그 판매 부분은 그전에는 어떤 좀 적자로 좀 보여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에탄올에 대한 부분이 원료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MH 에탄올 같은 경우에도 뭐 소주나 이런 주류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말씀하셨듯이 에탄올에 대한 이 풍기 현상이 매출로 이어질지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솔직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매출까지 보기에는 좀 섣부르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론을 봤을 때는 이 에탄올 관련주들은 앞에 이제 주류 회사들 있잖아요. 주류 회사들이 전방 고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탄올 자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뭐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도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제로 과연 다 연결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봅니다. 더 테마격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 그리고 제주 관련주 오늘 뭐 대림제주도 14% 급등에 나오고 있고 이런 택배라든지 이런 포장이라든지 더 늘어날 것이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다 보니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최근에 뭐 펀더멘털도 그렇지만 코로나19 모멘텀이 붙으면서 올랐고 제재 관련주들도 계속 함께 움직여주고 있는데 항상 저평가 받았던 업종이잖아요. 네네. 코로나19 관련해서 제재 관련주들은 매매 관점으로 그럼 매력도가 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재 관련주들은 항상 이제 뭐 어떤 사양 산업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련주 계속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네. 파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또 파생 됐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한 번에 좀 계단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급등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제재 있고. 관련주에 대해서 일단 매력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도 뭐 제재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들은 있어요. 네. 뭐 신대양대지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꾸준히 좀 흑자를 좀 특히 골판지 관련된 그런 제재 관련주들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재 관련주 안에서도 안에서도 좀 종목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는 게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오히려 네. 제재 관련주보다는 그러겠죠. 뭐 결제 관련주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될 거라 네.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제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더 이 코로나 관련 특징주 테마주 안에서 어떤 종목 선별한다, 업종을 선별한다고 한다면 이 결제 관련주 쪽으로 좀 네.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항상 테마보다는 펀더멘탈을 중요하게 보시니까 그래서 펀더멘탈을 받쳐주고 코로나19에 대한 모멘텀이 함께 더해진 오히려 코로나19 관련주 안에서는 전자결제주 중심으로는 매매 가능하나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그 힘이 코로나19 종목 안에서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제 탄력도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확실히 손소독제, 교육 관련주 그리고 재지 관련주들이 강했다면 또 후발로 올라오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방금 다 말씀 주셨지만 가장 강한 건 아무래도 마스크와 백신 쪽이겠고 실질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거는 마스크가 될 수 있겠고요. 네. 손소독제도 너무 터무니없는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 매출 비중 자체가 매우 크진 않겠지만요.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테마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휴교, 휴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고 결제 쪽도 매우 강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 이슈 이후에 KG 이니시스를 비롯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었고요. 신고가였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제 주변에도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택근무 관련해서 알서포트 같은 원격 네. 근무나 아니면은 원격 진료 같은 비트컴퓨터 같은 종목들도 의외로 또 조용조용하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효가 준비되어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를 본다면은, 이제 밖에 안 나간다라는 관점에서, 웹툰, 게임, 뭐 이런 종목들도 사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미스터 블루가 움직였어요. 맞습니다. DLC 미디어. 참 이게 네. 조금 일찍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테마가 끝나지 않는다면은 각각의 순환이 계속 돌고 돌 수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크지 않은 금액 테마주는 투자하더라도 소액으로 해야 되죠. 네. 웹툰 쪽에 미스터 블루,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이 있겠고요. 또 게임 쪽은 워낙 많긴 합니다. 네. 컴투스, 이메이드, NC 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게임은 아직은 이런 테마가 안 왔더라고요. 근데 게임 테마주가 전형적인 겨울 테마주입니다. 왜 겨울 테마주냐면 겨울에 학생들이 방학 때문에 학교를 안 가니까 네. 똑같은 원리잖아요. 지금 교육주가 올라가는 거와 같은 이유기 때문에 게임주들도 테마를 엮으려면 엮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은 키즈 쪽에 핑크퐁이나 아니면 유아 전반적으로 맞아요. 오늘은 캐리소프트가 급등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도 급등했다 급락 조금 떨어졌고 토박스 코리아도 역시나 핑크퐁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또 비슷한 영역일 수도 있지만 영상 쪽에서 아프리카 TV나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콘텐츠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가 예상될 수 있고 방금 이야기 나왔던 제지 택배 관련돼서 택배에선 동방, 한진, CJ 대한통운도 있고 그리고 제지 쪽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테마가 많이 엮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KT에서 분석을 하나 했더라고요. 분석에 따르면 그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기가진이 있잖아요. 기가진이의 사용량이 8% 이상 증가했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기가진이에서
그 이제 주문했던 사람들이 말했던 거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게 쇼핑, 그다음 게임, 키즈, 뭐 TV, 라이프스타일, 뭐 블루투스 스피커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주식 최근에 올라가는 급등주와 좀 엮이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 표 외에도 감히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쪽으로 엮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미 올라간 업종들 혹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 권장하는 테마는 아니지만 네. 테마 비교를 하면서 네, 주들 한번 소개해 드린다면은 이런 종목들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정말 테마가 계속 간다면은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마스크인가요? 네, 마스크. 네. 예를 들어 마스크 쪽에 웰크론도 이번 주 월요일에 5,000원대였거든요. 그때 투자했으면 벌써 100%의 상승률을 보였을 겁니다. 그럼 오늘 다시 좀 조정이 나올 때 좀 볼만한가요? 단기 매매 관점으로? 지금 정도 조정이라면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조정은 네. 조정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이게 네. 순환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 쪽에도 아주 순환이 안 다 올려 왔고 세웠네요, 또. 네.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정말 푹 처지고 코로나가 계속 심화된다면 그때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네. 뭐 지금은 조금 공략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상황이겠죠. 네. 확실히 마스크 관련주들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단순 테마라기보다는 그리고 뭐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결제라든지 택배 쪽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에 대한 기대감 함께 가져볼 수 있을 텐데 이성 과장께서는 결제 관련주에 조금 더 매매 매력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면 지금 테마를 쭉 설명을 해주셨을 때는 단기 매매 관점으로나 아니면 좀 더 볼 수 있는 쪽은 어디라고 보세요, 그러면? 뭐 사실 결제 쪽에서 제가 3주 전에도 탑픽으로 꼽았던 게 KG 이니시스였습니다. 실적과 이제 네. 우연히 테마가 엮인 케이스였는데 뭐 테마주를 투자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일단 아직 덜 오른 게임 쪽에서 좀 관심을 네. 가져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마스크가 좀 더 조정을 받으면 단기적 접근도 가능하겠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쪽에서도 제가 종목을 입력해 드린 것 중에 좀 키다리 스튜디오는 급등했는데 DNC가 아마 좀 덜 오르고 뭐 이런 종목 간의 차별도 맞아요.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거를 좀 공략해 보는 것도 가능할 테지만 네. 다시 거듭 강조드리지만 테마주는 혹시 하신다면 소액으로만 네. 재미로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그리고 손절선 잘 잡아서 네. 좀 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진단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 앞서 게임주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게임주도 사실 모멘텀이 또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예정대로 올 상반기에 방한을 할 예정이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다른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오늘 코스맥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 코스맥스를 필두로 한 일부 화장품 관련주들이 원래 코로나19 관련주들과는 굉장히 상반되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같이 오르는 날입니다. 코스맥스가 확실히 훈풍을 불어 넣어준 걸까요? 혹시 제가 봤을 때는 그 훈풍도 있겠지만은 말씀하신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예정대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그점에 코로나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주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 저평가, 저가 매수가 같이 몰리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라고 하면 컨텐츠나 다른 면세점 쪽에서도 같이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그 이제 화장품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전에 이런 네. 코로나에 대한 영향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고 또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의 그 방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할지 안 할지 부분은 시장에서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직격으로 그 시장에서 반응했던 게 바로 이제 화장품 관련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화장품 관련주가 어떤 이제 시진핑 주의 방안에 가장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한 부분이 확실시 되면서 이거에 대한 화장품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나마 좀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 뭐 LG생활건강이나 뭐 LVCNC나 이 기업들이 중국 안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맥스도 뭐 실적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그 호재가 정해졌던 상황이 오늘인데 하지만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모든 이제 화장품 기업들도 1분기 실적, 특히 이제 그렇죠. 코스맥스도 4분기 실적에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이제 이 올해 1분기 실적은 전부 다 컨센서스가 다 하향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화장품 업종도 결국은 이제 실적이 감익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상승 랠리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또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분명 좋은 실적이 나왔고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오른다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반등 수준으로 좀 화장품 관련주들은 볼 필요가 있다. 1분기에 대한 우려를 좀 확실히 감안을 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오늘
워낙 이제 또 변동성을 키우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좀 테마를 이어왔었던 방탄소년단 관련주라든지 또 기생충, 영화 기생충 관련한 종목들, 바른손 같은 경우 오늘 급등락을 또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테마 안에서 좀 변동성도 점검을 해볼까요? 참 어쩌다 보니 오늘 방송 내내 테마주만 얘기할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테마주만 불안하고. 움직인 네. 그런 장세였는데 일단 뭐 주요 종목들이니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바른손을 비롯해서 기생충 관련 테마주들은 그러니까 이 테마끼리도 이제 순환이 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이슈가 마무리되면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굳이 지금 테마주를 공략한다면은 이런 방탄소년단이나 아니면은 기생충보다는 가장 핫한 코로나 쪽을 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 바른손이 윗꼬리를 길게 달고 네. 떨어졌다라는 거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접근의 영역보다는 내가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오늘과 어제의 저점이 어느 정도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바른손을 예로 들면요. 네. 어느 정도 바닥에서 그래도 받쳐주는 물량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뭐 바른손을 예로 들자면은 그 가격대가 한 4,700원 정도거든요. 이 구간을 지지한다면 일단 홀딩은 가능하겠지만 이탈한다면 테마주 떨어지면 또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절반 이상은 수익 실현하면서 리스크를 좀 해지할 필요는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방탄소년단이 이제 오후 6시에 일제히 신곡을 또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뉴스에 파는 움직임인지 일제히 오늘 또 뭐 그동안 강했었던 뭐 초록뱀, 손오공, 키스트 관련한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거든요. 네. 방탄소년단 관련주는 좀 반등을 기다리면서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나을까요? 역시나 방탄소년단도 테마가 좀 코로나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호재, 즉 신곡 발표라는 호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현실화가 됐을 때 뭐 크게 수혜가 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네. 방탄소년단 관련주 같은 경우도 뭐 굳이 투자한다면 혹은 홀딩한다면 오늘 저점 정도를 지지하냐 여부를 보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하락률 상위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잘 갔다고 했던 종목들 안에서 이제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좀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마감으로 가면서 2차 전지주들이 강하게 올려세웠거든요. 네. 오늘은 그에 따른 그냥 반작용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조정을 이용하는 매매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뭐 장기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그 차익 실현, 단순 차익 실현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과정으로 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IT 쪽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정받다고 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시장에서 주도주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뭐 코로나 때문에 주가에 대한 좀 방향성이 약간 좀 없어진 상태지만은 결론은 이 주도주로 다시 한번 회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약간의 불었던 부분이 이제 뭐 결국 이제 테슬라가 다시 중국 가동을 네. 언제 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실적에 잡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 테슬라의 어떤 공급처로서 이 테슬라 가동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이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2차 전지 쪽이 약간 그 쉬어가는 과정에서 근데 종목별로 또 이제 선별하는 작업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지만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어떤 이제 대형주 위주로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잠시 후에 마감하고 더 자세한 이야기 전략은 들어보도록 하고요.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이 무려 2.13%까지 낙폭 키우면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피는 1.38%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가 강한 가운데 기관이 4,800원까지 매도 규모를 확대하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700억 원 이상의 매물을 내놓으면서 불안한 기관 쪽의 매도가 더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지금 10원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208원까지 올라서는 가운데 지금 장 마감으로 가면서 더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경계감이 확실히 강합니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너무 쉽습니다. 테마주의 전성시대였고요. 네. 일단 다음 주도 우리가 쉽게 어떻게 될지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라를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는 주말을 앞두고 더 물량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좀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테마주가 역시 널뛰는 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1.5% 하락 마감, SK하이닉스가 그나마 1%대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낙폭이 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HAB가 3%대 하락,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6% 상승을 뒤로하고 5% 하락 마감이 예상되면서 2차 전지주들의 조정도 다소 좀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또 어떻게 정리해 주셨을까요? 뭐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차피 이제 뭐 주가 떨어진 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제 생각에 코로나가 어떤 지금 테마로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지만 제일 문제는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경기 지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어떤 주식시장에서 이 떨어지는 이유가 타당해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경기 지표로 갈 수 있는 이 코로나가 경기 지표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정부의 어떤 지표 발표 이 부분을 좀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종목들의 흐름 코스피는 1.4%, 코스닥은 2% 하락 마감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증시는 0.39%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중국 증시는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0.11%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특히 이제 개학 연계에 대한 이슈로 교육 관련주들이 일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상교육이 상한가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듀를 비롯해서 애니 능률과 같은 종목들이 일제 상한가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손소독제 관련주 한국알코올을 필두로 해서 MH 에탄올도 상한가 마감이 예상되면서 교육과 또 손소독제 관련주들이 여실히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 안에서 오늘 코스맥스를 비롯한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은 또 약세권에서 움직이면서 시장과 좀 정반대로 그동안 상승 안 됐다는 차익 실현 물량과 함께 조정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금요일장 지금 마감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흔들리는 장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도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는 쏟아지고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호가 살펴보시면 코스피가 1.4%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2162.82포인트에서 예상 체결 지수 형성되어 있었고요. 코스닥은 2% 넘게 빠지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667.85포인트 호가 형성했습니다. 환율 아시아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가장 약합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을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3천선 위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일본 시장도 0.39% 약세권에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시장만이 1% 넘는 낙폭을 키워내면서 분위기 좋지 못합니다. 환율이 참 불안합니다. 10월 이후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1,200원 선까지 터치를 해내면서 정말 한숨이 푹푹 나오는 하루였는데요. 여실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 환율을 더 올려세우면서 1,208원까지 올려세우는 모습이었는데요. 10원 50전 오르면서 1,209원 20전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거의 고가로 지금 환율 마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개월 만에 1,200원 선을 돌파하면서 환율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2%대 낙폭을 기록한 하루였죠. 코스피가 1.49% 빠지면서 2162포인트, 코스닥이 2%보다는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여냈습니다. 1.98% 빠지면서 668.14포인트에서 마감 지수 형성을 했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도 오르고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도 계속해서 있는데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각각 2천억 원대 매수를 보인 것 오늘 특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콜은 매도하고 풋은 매수를 하면서 옵션 부분에서는 하락 쪽으로 좀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5천억 원 넘는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강력하게 준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응봉을 그려내면서 분위기 말 그대로 좋지 못합니다. 윗꼬리가 달리면서 일중 흐름으로도 살펴보시면 점차 낙폭을 키워낸 하루였죠. 막판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사망자라든지 뉴스가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그 낙폭을 좀 더 키운 하루였습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
외국인은 IT 투톱과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를 담아간 것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대 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이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장 막판에 더 매도폭을 키웠습니다. 5,330억 원까지 매도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캔들 차트상에서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2%대 약세로 마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일중 흐름 함께 살펴볼까요? 역시나 코스닥도 장 막판에 3시 넘어서면서 이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에 667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었는데요. 거의 저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667.99포인트에서 마감한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동반 매도를 이어갔죠. 외국인이 316억 원, 기관이 738억 원의 매도를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훨씬 더 많이 실린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 외에는 뭐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 쉽지 않은 하루였죠. 비상교육이 상한가, MH 에탄올이 상한가 걸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역시나 손소독제 관련주인 이수화학이라든지 관련된 진원생명과학도 26%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신풍제약도 10%대 강세를 보인 거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알코올이라든지 손소독제, 교육 관련주들이 상한가 집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화신테크, 애니능률, 메가MD, YBN넷 상한가 걸리면서 마감을 한 것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와 한국 알코올도 상한가 걸리면서 상한가 종목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6개가 넘어가는 거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대금 실린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시세를 내주지 못한 하루였죠. 웰크론이 1%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국일재지라든지 한국알코올, 바른손 ENA가 10% 낙폭을 키우면서 거래대금 실린 것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시면 랩지노믹스라든지 창해 에탄올 등 결국에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라와 있는데요. 마스크 관련주와 손소독제 관련주 일중 흐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크론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크게 올려 세웠다가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알코올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상한가가 걸리면서 계속해서 시세를 내줬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는 거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격 진료 관련주들도 묶이면서 함께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인성정보라든지 비트컴퓨터 12%, 6%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돼서 한시적으로 원격 진료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세를 내줬고요. OLED 관련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이 실적을 잘 발표하면서 6%대 강세, 덕산네오록스도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서도 전일에 이어서 3%대 시세를 내줬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MH 에탄올 한 종목이었고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관련주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손소독제 관련주들 올라와 있고요. 덕산네오록스라든지 FNS테크 같은 종목들도 신고가를 다시 써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적은 하루였죠.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종목들만 시세를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뉴스들 잘 챙겨보시면서 투자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송을 하는 중간에도 지금 코로나19 관련한 뉴스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과연 주말에는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주시를 하면서 다음 주장에 대해서 계속 좀 긴장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2월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죠. 지금 2월 1일에서 지금 20일까지의 수출 지표가 발표됐는데 지금 9.3% 수출 감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도 확실히 코로나19에 대한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면 또 과연 우리가 이 장이 이런 변동성이 좀 잦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확실히 멈춰줘야 될 텐데요. 좀 어떻게 다음 주장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좀 관망하는 자세 같아요. 지금 지표가 확실히 또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제 발표되는 수출 지표가 좀 굉장히 오늘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이 경기 지표에 영향을 미치면은 그때는 좀 시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나 말씀드렸는데 결론을 봤을 때는 이제 수출이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고 만약에 오늘 양호하게 나왔으면 오히려 다음 주 시장을 또 오늘 막판에도 그렇고 다음 주 시장도 기대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지표로 이제 뭐 일평균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면 추후에도 봤을 때도 이거에 대한 부가적인 또 경제 지표가 또 마이너스 그 성장률이 또 마이너스로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오늘 그 발표는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러기 하지만은 이제 뭐 미국의 경제 지표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뭐 차이는 나고 있지만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IT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좋아지고 주가 좀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면이 좀 약간 지나간다고 한다면 이 괴리를 좁히는 차원에서 이 IT 주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장도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관망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또 다음 주 이제 24일에 중국에서는 양회 연기에 대해서 또 어느 네. 정도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내고 있는 중국 증시는 우리 시장은 하락하지만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양회가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이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증시는 그럼 괜찮을까요? 그래서 양해는 제가 기억으로는 그 2003년 사스 때도 연기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73년에 생겼던 게 양해인데 그다음에 최초로 아마 연기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그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이미 지금 양해를 떠나서 떠나서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양해에서의 시장에서 항상 매년 반복되는 게 경기 전망 목표치였거든요. 네. 그 부분을 양해가 연기되면서 정책 목표나 이런 경제 성장에 대한 발표가 늦어진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게 또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을 좀 시장에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이걸 전후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계획도 많이 세웠을 텐데 그래서 좀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연장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양해 연기가 경기 부양책보다는 이 경기 설정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예상이 좀 됐던 상황이니까요. 네,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흔들릴 때 외국인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됐는데 삼성전자는 팔았지만 SK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2차전지 대장인 LG화학 또 삼성 SDI 쪽으로는 외국인이 또 선별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네. 빠질 때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급을 봤을 때 우리도 좀 이런 흐름에 같이 동참을 해도 되는 걸까요? 지금 저점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또 관망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다음 주? 저는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 쪽으로 먼저 예측을 하지 말고 그걸 확인하고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공통점은 대형주 위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네. 중소형주 위주로 어떤 수급적인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해서 몰리는 종목들에는 그 어떤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은 자제해야 되고 네. 말씀드렸지만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고 LG화학도 이 종목별로 외국인 수급이 지금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결론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 대형주들이 이익 추정치가 그나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한쪽으로 매수 몰리다가 나중에 또 바뀌면 또 선바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대형주 쪽 위주로 해서 그 종목들은 좀 빠졌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도 같이 따라서 매수하는 전략도 좀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뭐 매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뭐 저가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외국인이 그러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는 외국인 수급과 비슷하게 좀 빠졌을 때는 어느 정도 저점에서의 매수도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죠. 하지만 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관망에 대한 그 의지는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전략을 다음 주에는 좀 어떻게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관심주도 있으실까요? 우선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뭐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 좀 그 어떤 종목들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다시피 저는 IT, 뭐 대형주를 중심으로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떨어졌을 때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오늘 그럼 CIS, PNT 같은 2차전지 장비주들이 7% 하락했는데 오늘 같은 날도 저점 매수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 종목들은 그저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물량이거든요. 근데 이 차익 실현이 솔직히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거에- 서두를 필요는 없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차익 실현 나온다고 하더라도 폭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하는 매수하는 것이 전략이 낫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그나마 코로나 뭐 관련주라기보다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아까 팀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어떻게 보면 제약 그 마스크나 그 백신주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실질적인 관련주라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젠이라는 종목, 그러니까 코로나 진단 키트를 배분하는 종목인데 이것도 지금 오늘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나마 이 시젠에 대한 진단 키트 부분이 그나마 좀 효과적으로 뭐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하면서 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그 시젠을 좀 떨어져서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전략 안에서는 관망하는 와중에 그래도 코로나19 관련주 안에서 조정이 나올 시제를 또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문호준 팀장은 또 다음 주장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피해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관망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모멘텀도 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톱텍 같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뭐 OLED 장비 매출 증가하면서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자회사 그 나노 멤브레인 전문 기업 중에 나노가 다음 주에 상장 예정이잖아요. 네. 2월 28일 상장 예정인데 나노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높습니다. 얼마 전에 진행한 그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400을 넘는 이런 상장 그 비율을 기록했고요. 시가총액은 2,4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톱텍이 62%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했을 때 당시 대비해서 13배 정도 가치가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즉 톱텍 같은 경우는 이런 자회사에 대한 상장 모멘텀이 있고 특히나 나노가 마스크를 지난해부터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코로나 테마주로도 엮일 수 있어서 맞아요. 어려운 장세에서 이런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 부분과 또 실적 개선 기대감 또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의 종목을 투자하신다면 오늘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을 봐서도 또 역시나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실적 그 증가가 좋은 기업들을 투자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실적 증가율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적 그 증가율 대비 주가 상승률을 같이 보시면서 실적이 좋았는데 이미 주가가 올랐으면은 호실적 이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예상외로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못 오른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간혹 제가 뭐 소개해드린 종목들도 있지만 그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떤 종목인가요? 사실 2주 전인가요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종목들도 좀 맞아요. 소개해드렸었고요.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사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미 잘 나왔었고 했는데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고 그런 종목들을 차라리 공략해 보면은 나쁘지 않은 어려운 장세도 네. 결과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레몬이 다음 주 금요일 상장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톱텍을 관심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상장하고 나면 톱텍도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슈는 저는 보통 악재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상장 전까지 톱텍을 관심 가져보고 즉 일주일 정도만 관심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톱텍도 관심주로 레몬이 금요일에 상장을 하는 만큼 그 전까지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계감이 큰 만큼 좀 관망하는 전략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부터 다음 주 장 전략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문호준 팀장 그리고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